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열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개의 숫자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열은 증가하고 또 다른 하나의 숫자열은 감소하는데 이 두 개의 숫자열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한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곱한 값들에 대한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P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Q라고 하는 변수를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변수,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을 할 건데 P라고 하는 변수는 일씩 증가하는 변수. 자, 그래서 보면요. 각 괄호, 그러니까 각각마다 보면은 여기 보면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래서 나중에 77까지 해서 1씩 증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P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겠다 이거죠. P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Q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일씩 감소하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항에 보면 77, 그 다음에 76, 그 다음에 75 해서 나중에 1까지 해서 어때요? 일씩 감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열이 있어요. 1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77부터 76, 75에서 1까지 일씩 감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것들은 P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씩 감소하는 내용은 Q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수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H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각 항 두 개의 P와 Q를 곱한 값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전체 합계를 구하는 그런 변수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원리를 다시 살펴보면요. 자, 각 항은 Q와 P를 곱한 값으로 구성이 돼요. 자,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77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일씩 감소되는 숫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P는 1부터 77까지 일씩 증가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77부터 앞에 각 항의 앞에 부분요. 앞에 부분은 77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되는데 요거를 Q라고 하자 이거죠. Q로 나타낼 거예요. 요것들을 Q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 요거 일씩 증가하는 거요. 요거를 우리가 P라고 하자 이거죠. P. 알겠죠? 그래서 각 항은 이 Q와 P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는 이런 Q와 P를 곱한 값들에 대한 합계를 구해 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순서도를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이 구성이 되는데 자, 문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각 항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각 항의 구성을 보니까 두 개의 숫자열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죠? 요거를 우리가 Q라고 하자 이거죠. Q. 그래서 Q를 나열을 해보면 77부터 1까지 하나씩 규칙적으로 빼지고 있죠. 감소되고 있어요. 하나씩. 맞아요? 하나씩 규칙적으로 빼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더하는 것만 봤는데 여기는 지금 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빼는 거, 감소되는 거, 이것도 식은 간단해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Q는 Q-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을 써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Q 값에서 하나를 빼줘라 이거죠. 규칙적으로 하나씩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 감소되는 것을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77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Q가 어떤 수에서 하나를 빼야 77이 되겠냐 이거죠. 다른 것들은 규칙적으로 일씩 빼지니까 다른 것들도 일씩 빼지니까 이 첫 번째 수 77이라고 하는 수도 어떤 수에서 규칙적으로 하나 빼져서 77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서? 그렇죠. 78에서. 이거를 Q의 초기값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Q의 초기값을 78로 주고 Q는 Q-1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측이 먼저 계산이 돼서 좌측에 넣기 때문에 기존의 78에서 하나를 빼서 그 값을
77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6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Q는 Q-1이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7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5를 만들려면 또 마찬가지로 Q는 Q-1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들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될 때까지 Q는 Q-1이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 각 항의 앞에 부분 77부터 1까지 하나씩 빼지는 Q, 요거는 요와 같이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각 항의 이제 뒷부분, 자, 요거는 어때요? 1부터 해서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언제까지? 77까지. 요거를 P라고 하자 이거죠. P. 그래서 P는 보면 1부터 해서 규칙적으로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자면 P는 P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도 첫 번째 요것도 다른 수들이 규칙적으로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1이라고 하는 값도 어떤 수에서 규칙적으로 1이 더해져서 1이 됐겠죠. 어떤 수에서? 그래요. 0에서. 그래서 P의 초기값을 이렇게 0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초기값을 0을 주고 P는 P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가 1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P는 P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고 3도, 4도 해서 나중에 77이 될 때까지 P는 P 플러스 1 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Q는 하나씩 감소시켜주고 P는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값이 이 각 항, 이 하나의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H라고 하는 변수의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도를 보면, 자, P, 자, 1씩 증가하는 거예요. P의 초기값은 0으로, 자, Q의 초기값 78로 줬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왜 78로 줘야 되는지. 처음 나와야 하는 값이 77인데, 이 77도 어떤 수에서 하나 빼져서 77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 그게 바로 78이 되는 거죠. 그거를 Q의 초기값으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합계 구하는 변수 H의 초기값을 0으로 준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P는 P 플러스 1을 해서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Q는 Q-1을 해서 78에서 하나 뺐으니까 77이 된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자, H는 H 플러스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각 항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77과 2를 곱한 것.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항 요걸 한 거죠. 요거. 됐어요? 그 곱한 값을 기존에 있던 H와 더해서 새로운 합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Q가 1보다 크냐? 지금 현재 Q는 77이었잖아요. 그래서 크니까 어때요? yes. 그래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P는 이제 2가 되는 거고 Q는 또 하나 빼줘서 7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76과 2와 곱한 값을 또 기존의 H와 더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합계값이 나오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P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75가 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값이 곱해져서 또 합계의 누적이 되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P는 P 플러스 1을 한 것이 77이고 Q는 1이 됐다. 하나씩 빼간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77과 1을 곱해서 그 값을 또 기존의 H 값하고 더해서 최종 이제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Q가 1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Q는 현재 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최종 합계값 출력하고 종료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됐어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두 개의 숫자열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씩 감소되는 숫자열과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열이 있는데 두 개의 숫자열을 각각 하나는 Q로 하나는 P로 구성을 해서 그 두 개의 숫자열을 곱한 값을 H라고 하는 변수에 누적을 시켜준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건문에서 Q를 가지고 이렇게 조건문을 했지만, 구성을 했지만, 또 다르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Q 말고 P도 있잖아요. 그래서 P를 가지고도 이렇게 조건문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P가 77까지 증가를 해야 되니까, P가 1부터 77까지 증가하도록 P가 77보다 작으면 반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조건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와 관련된 기출문제, 자,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자, 그래서 77 곱하기 1, 76 곱하기 2, 75 곱하기 3 해서 나중에 1 곱하기 77이 되는 이 숫자열들의 합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요 문제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처리 조건을 보면 P는 일씩 증가하는, 자, 각 항의 뒤에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요거를 P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일씩 감소하는 거네요.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각 항의 계산 결과를 기억하는 변수. 그러니까 앞에와 좀 다른 거가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M이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 기억을 시켜주자 이거죠. 이거를. 알았죠? 알겠어요? 자, 앞에서는 합계를 H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했다면 H는 H 플러스 한 다음에 Q와 P를 바로 곱한 값,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곱한 값을 H에 누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와 P를 곱한 값을 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준 거죠. 알겠어요? 이 곱한 값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나서 H는 H 플러스 이제 M을 하게 되면 내내야 요 내용이나 이렇게 두 내용으로 나눠서 쓰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기출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문제의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시작해서 자, P는 0, H는 0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 이렇게 두 개의 숫자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77부터 1까지 감소되는, 또 하나는 1부터 77까지 하나씩 증가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감소되는 건 Q라고 하고 하나씩 증가하는 건 P라고 한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래서 P의 초기값 0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하나씩 증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Q는 77부터 하나씩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Q의 초기값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Q의 초기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이 이겁니다. 변수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소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 이거를 Q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처리 조건에서. 그런데 이렇게 감소되게 하려면 기본 알고리즘 문제처럼 Q에 대한 초기값이 78이라고 하는 초기값이 주어져야 여기서부터 하나씩 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숫자열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Q에 대한 초기값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여기 이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Q의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Q는 하고 해서 Q의 값을 변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자, P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씩 증가할 거예요. 1부터 77까지. Q는 77부터 하나씩 빼질 거예요. 언제까지? 1까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는 자, P 같은 경우는 초기값으로 0으로 줬으니까 P는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금방도 얘기했지만 Q 같은 경우는 Q는 Q-1 해서 여기가 77이 되게 하려면 Q에 대한 초기값이 78로 이렇게 주어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Q는 Q-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빼지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Q에 대한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두 숫자열의 관계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두 숫자열의 관계성. 자, 무슨 얘기냐? P는 일씩 증가하고 Q는 일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 두 숫자열의 관계성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관계성을 보니까요. 각 항마다
자, 1, 77. P가 2일 때 Q는 76. P가 3일 때 Q는 75. 그 다음 P가 4일 때 Q는 78.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숫자, 그러니까 P와 Q를 매 항마다 더한 값이 얼마인가요? 더한 값이 공통적으로 78이죠. 여기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78이잖아요. 여기도 두 개를 더하면 78이잖아요. 여기도 두 개를 더하면 78이잖아요. 자, 여기도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두 개를 더하면 78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관계성을 이용을 하느냐? 이거죠. 78에서 P 값을 빼면 얘가 나오네. 그죠? 78에서 P 값을 빼면 얘가 나오죠. 78에서 7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P와 Q가 될 숫자. P와 Q의 값을 더하니까 매 항마다 더하니까 7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78에서 P 값을 빼니까 Q의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78에서 P 값을 빼니까 Q의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여기도 그렇죠? 78에서 P 값을 빼니까 Q 값이 나오죠. 자, 여기도 78에서 P 값을 빼니까 78이 나오죠. 그죠? 이 관계성을 이용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요게 관건이었어요. 자, Q를 만들어내는데 Q의 값은 어떻게 나왔어요? 78에서 P를 빼주면 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78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고정이죠. 고정. 여기도 78, 여기도 78, 여기도 78, 여기도 78. 78이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P와 Q를 더한 매항 더한 값이 78이고 78이라는 것은 매번 고정돼 있고 그래서 78에서 P 값을 빼면 78에서 P 값을 빼주면 Q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굳이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Q에 대한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얼마에서 하나씩 빼져라 증가해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서 자 P는 0, 자 P는 1씩 증가하게 할 겁니다. 자 H는 합계 구하는 변수예요.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을 해서 어디에? P는 어때요? 하나씩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기 위한 식 그게 뭐예요? P는 P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P에 대한 초기값을 0으로 주고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P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Q는 어떻게 만들자고요? 자 여기서 얘기했죠? 78에서 P 값을 빼주면 그때 Q 값이 되더라. 자 그래서 2번이죠. Q는 78에서 P 값을 빼주더라. 자 그러면 여기 P가 1이었으니까 78에서 1을 빼면 P는 7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맞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를. 첫 번째 항.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Q와 P를 곱해서 어디에다 넣네요. 그죠? 그래서 처리 조건에서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를 잊었다 하더라도, 자, H라고 하는 것은 합계 구하는 변수. 그러면 여기는 이 과정은 합계를 구하는 과정일 텐데, 이 합계 구하는 변수에 m을 더하고 있어요. m과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m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그 전에 사용이 되었을 건데 그 전 과정을 봤을 때 m이 쓰여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빈 곳 여기에서 m이 쓰여졌겠다. 자, 그래서 처리 조건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항에 이 곱한 값을 기억하는 변수를 m이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각 항, 이 곱한 값을 기억하는 변수를 m이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m을 더합니다. 어떻게? h는 h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이게 합계 구하는 과정이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Q와 P, 이렇게 있는데, P에 대한 초기값은 주어져서 하나씩 증가하게 하면 되는데, Q에 대한 값의 초기값은 주어지지 않아서 관계성을 이용을 해서, 자, Q는 78에서 P를 빼서 Q의 값을 그때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Q와 P를 곱한 값을 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주자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m에 들어있는 m에 q와 p를 곱한 이 m의 값을 어떻게 해요? h라고 하는 합계 구하는 변수에 누적을 시켜주자 이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반복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조건문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 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이 p가 변하고 있죠. p가 1부터 해서 이렇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yes일 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p는 1부터 해서 77이 되는 동안, 그러면 이제 77과 비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뭐를? p와. 됐어요? 그런데 yes일 때 반복하기 위해서는 p가 77이 되는 동안은 커요, 작아요? 1부터 시작을 하니까 77이 되는 동안은 어때요? 이 p 값이 작을 거 아니에요. yes일 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yes일 때 반복이 되게 하려면. 자,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쓴 게 맞는지 요걸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p는 p 플러스 2를 해서 가령 여기가 이제 76이 됐다고 하자고요. 76. 그러면 이 78에서 76을 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자, 그래서 곱한 값 m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합계 구해주고요. 그러면 현재 p는 77보다 p가 76이니까 작죠? 그러니까 또 조건을 만족하니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p는 p 플러스 1이라면 77이 되는 거고 q는 78에서 하나 뺀 거니까 여기가 1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요거 한 거죠, 이제. 맞죠? 그래서 두 수를 곱하고요, 이제. 그 다음 합계 구하고 그 다음에 p가 77보다 작냐? 근데 현재 p가 77. 여기 지금 마지막까지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반복이 되면 안 되는데 현재 p가 77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썼던 이 내용이 맞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5번에 들어갈 내용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h값 출력하고 끝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꼭 항상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뭐 다양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p는 여기가 작다라고만 돼 있는데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그러면 몇과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보면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가령 여기 7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2야. 그러니까 요거 한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거 합계 구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p가 77, 76, 뭐 78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가령 77이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뭐 조건을 만족하니까 또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가 7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한 값. 그러니까 요거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가 77이라면 어때요? 또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정리를 하면 p가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부동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가 76이 와야 돼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리즘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변경을 해도 외우게 되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열에 관한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변하는 숫자열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칙성을 가진 숫자열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되고요. 하나씩 증가하는지 빼지는지 뭐 곱해지는지 뭐 이씩 증가하는지 뭐 이런 규칙성을 찾는 거 그런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규칙적으로 변한 숫자열들의 합계를 구한다든지 뭐 하는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반복하게 할 때 조건문의 내용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 외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마지막 한 두 번째 이런 정도부터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